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으로 6가지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제 캔들 차트 외에도 이렇게 색깔, 초록 색깔, 파란색, 갈색 같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는 요거를 우리 이동평균선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엑셀을 이용해서 그려봤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요 차트의 기술이라는 요 책이 여러분 그 차트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좀 잘하는 분들한테 좀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싶은데, 차트 공부하고 싶은데, 무슨 책 보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6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6가지 분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방향성 분석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초록 색깔이 5일선이죠. 그쵸? 그래서 5일선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 지금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방향성이에요.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또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쵸? 여기서 또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5일선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조금 더 긴 거, 뭐 21선 아니면 61선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면 뭐 61선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추세가.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짧은 거, 5일선은 좀 더 변화 흐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지금 121선은 그냥 거의 흐름이 변화가 없죠. 근데 초록색은 상승 중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반응성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이따가 좀 특정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배열도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 배열도는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는데, 자, 먼저 정배열을 볼게요. 정배열은 어떤 거냐면요. 짧은 기간,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그죠? 짧은 기간이 이렇게 위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은 언제 주로 생기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정배열 흐름이 많이 나타나요. 네. 요것도 좀 이따가 제가 또 찾아볼게요. 역배열은 반대겠죠. 그쵸? 역배열은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어요. 그쵸? 120일이 제일 위에 있고 60, 20, 5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언제 나오냐면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하고 있을 때 역배열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 분석이라고 그래서요.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잠깐 오른쪽을 좀 볼게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요 파란 색깔 선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 요 파란색이 지금 20일 이평선인데요. 요 캔들 차트가 여러분 요 지금 파란 색깔에 닿으면 다시 상승하는 그죠? 또 닿았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요게 좀 지지선 역할을 좀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저항선 분석인데요. 하락 중일 때, 자, 주가가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을 때, 요 21선이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게 닿았다가 다시 주가가 빠지고, 좀 오르다 보면 또 여기 좀 닿으면 뚫지 못하고 또 다시 이렇게 살짝 뚫긴 했는데요. 요 정도면 사실 많이 뚫은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항선이 지금 21선이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요 캔들 차트가 크게 지금 여기 양봉이 나오면서 뚫고 돌파했죠. 그렇죠. 요 하늘 색깔을 돌파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 21선 위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제는 여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역할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지선 분석, 저항선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긴 기간의 이평선일수록 더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21선보다 여기 61선을 돌파하기가 더 쉽지가 않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뭐 121선은 더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그 방향성을 한번 볼게요.
그 방향성. 여기 뭐 차트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일 지금 이평선 보면 이렇게 지금 흐름이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죠.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하락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짧을수록 이 변화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방향성 분석하실 때는 그래도 한 20일이나 60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 색깔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배열도 분석했어요. 배열도.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긴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쵸? 120일, 60일 이렇게. 이거는 역배열이었죠. 그죠? 역배열.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역배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이동이 안 되네. 자, 이거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지금 짧은 거 5일 그리고 2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정배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좀 가다 좀 흘러내려서 여기 지금 보시면 20일 이평선에 지지가 돼서 좀 올라갔다. 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다가 주가가 여러분 20일 이평선을 깨고 나서는 하락으로 이게 전환이 됐죠. 그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에 닿으면 다시 흘러내리고, 닿았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일, 요 빨간색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다가요, 깨고 내려가고 나서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자, 크로스 분석. 다섯 번째로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은 이평선이요. 긴 이평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초록 색깔이 지금 5일 이평선인데 이 초록 색깔이 지금 여기 하늘 색깔 보이시죠? 지금 뚫고 크로스 그죠?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차하면서 초록색이 하늘색 아래에 있었는데요. 하늘색 위로 지금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갈색이 여러분 120일이거든요. 120일을 또 돌파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60일 이평선을 초록색이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 상승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금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 얘기하고요.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락하면서 하향 돌파하는 경우 아래로 이렇게 지금 5일이 20일을 뚫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 5일이 60일을 뚫고 내려갔죠. 그리고 5일이 120일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죠? 이렇게 될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요렇게. 그 다음 여기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겠구나. 요렇게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항상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요거 잠깐 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데드크로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초록색이 빨간색을 뚫고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제 요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해서 나름 맞아 떨어지긴 했죠. 그쵸? 그리고 더 가면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또 뚫고 가요? 60일을 뚫고 내려갔죠.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주가 지금 아래에 있다가 자 초록색이 빨간색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다시 또 하락하기도 해요. 그쵸? 다시 또 이게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생겼죠. 근데 데드크로스 생겼다고 계속 내려갔나요? 아니죠. 다시 뚫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항상 맞진 않아요. 이게 항상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 차트 분석만으로 돈을 엄청 벌겠죠. 그죠? 참고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내용으로 또 볼게요. 마지막은 밀집도 분석이라는 건데요. 자, 이 이평선, 요 색깔 있는 선들 사이에 보면은 이 거리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이 멀어져 있죠, 여기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지금 요 색깔 선들 사이의 간격이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을 확산 구간, 그리고 오밀조밀 붙어 있는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 수렴 구간이었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쵸?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시면 이게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운 배열도 분석으로 보시면 뭐 정배열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요. 한번 추세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산 구간은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리고요. 한번 추세가 생기면
좀 어느 정도 관성이 생겨서 쭉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수렴 구간이 생긴다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추세가 깨졌구나 이제 그러면 이게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좀 모여있는 수렴 구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좀 횡보하다가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확산 추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때요? 다시 좀 모아지고 있는 추세가 조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죠. 자, 예전 걸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좀 수렴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좀 하락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확장 구간을 들어가면서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자, 각각의 이평선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5일은 사실은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간 어떤 심리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단타 치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은 요 5일 이평선을 이용해서 데드크로스나 지지선, 저항선으로 이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21선은 우리가 주말을 빼고 나면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심리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21선은 요즘은 되게 좀 중요해요.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시면 21선을 저항선과 우리가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죠? 캔들이 21선을 맞고 저항을 받아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21선을 맞고 다시 상승하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방향성 분석을 통해서 활용하기도 해요. 기울기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통해서 횡보인지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0일선은요, 여러분 3개월치에 우리가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3개월이면 여러분 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분기로서 우리가 해석 많이 하고요. 수급선이라고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좀 확인하기도 하고요. 5일선이 우리가 크로스 분석을 할 때 21선을 도파할 때보다 61선을 도파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우리가 보통은 장기선이 조금 더 변화가 느리게 오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거를 돌파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이 21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이제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61선을 도파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상승이구나 라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분기 흐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약에 60일선을 주가가 돌파를 했으면요, 이때는 이제 분기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60일선이라는 건 사실은 좀 약간 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분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 분기의 흐름을 이번 분기가 돌파했다는 얘기면 이 뭔가 이제는 좀 이번 분기부터는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은 120일선은 6개월 그래서 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선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를 경기의 선행지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주가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121선을 주가가 돌파를 하면은 이제 기존의 경기보다 이제 좀 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장기 추세선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